정치철학 TV. 오늘 유해 차단 사이트, 차단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받아서 에이씨 말도 안 나오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삑보다, 물론 내가 아빠 못 보게 하려고 자꾸 야한 사이트 흔적 남기고, 그래서 하드 정리하다 보면서 정리했어. 야한 사이트 보는 거 나보다 한 수 아래다라는 생각 들어서 네가 한 수이다 이거지. 그 티를 막 낼 정도로 흔적 남기고 그래서 깔아놨지. 깔더라도 아빠는 할 말 없겠지? 이야, 난 팝폴더라는 곳에서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면서 보면 되지. 근데 저번에 어떤 고스님이 쓴 사연이 생각나더라고. 고스가 유해 사이트라고 말씀하셨잖아. 진짜인지 시험해볼 겸 방송도 들을 겸 들어갔거든.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입니다 라고 진짜 문구가 크게 나오면서 밑에 조그만한 얘야, 유해 사이트는 정신건강에 해롭단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거야.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더군. 고스 들어갈 땐 옵션 들어가서 일일이 차단 해제해준 다음에 고스로 들어가야 되더라고. 왜 고스가 유해 사이트로 기록되어 있는가? 고스에서 들은 이야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듣는 이 사회의 거름 역할을 하는 이야기인데 말이야. 아, 진짜. 당시 정부에서 일하는 놈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놈들 입장에서 방송 들으면 대략 그럴 것 같기도 해.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뭐 섹스? 편집해? 찔러? 상영금지라면서 옹냥옹냥거리는 그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앞을 내다보기 위한 이 구심점을 가끔 혼동하게 해. 마녀 말대로 음지의 그런 유해물이 아닌 음란물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개방돼야 된다라고 봐. 그런데 폭력물은 유해물이 아니고 유해물이라고 납득이 가면서도 심의하는 놈들이 드라마에서 칼로 찌르고 들고 나오는 것도 모자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 보고 참 오히려 짜증나고 그러더라. 또 주정하고 있네. 내일은 10월 1일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국군의 날이라고 미뤄졌어. 10월 7일로. 그래서 베개 준비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보조 배터리 준비 완료하고. 그나저나 모의고사 문제는 말이지 7초 안에 마킹하는 내 스킬이 먹힐까? 반알코올주의자가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은 유해 사이트라고 내가 말해줬건만. 제가 운영하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유해 사이트라고 말해줬건만 뭘 그걸 또 확인해. 그 일부 올라가 있는 거는 우리가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올려놓은 거. 에휴. 나도 이건 당시 라디오 들으면서도 사실은 들어가 보진 않아서 사실은 오늘 알았어요. 사실은 오늘 알게 되었고 이거는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같이 대화 소통하시는 분들께서 듣는 유튜브가 아니라라는 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알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모른다는 거. 당시 신해철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몰랐다라고 하셨던 사실이라고 해서 별로 놀랄만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뭐 그러셨어요. 그런데 벌써 이 일도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런가 보죠? 아직도?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런가 보죠? 심하다. 좀 풀어주지, 좀.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고, 참으로, 가끔은 이제 살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역사의 사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그럴 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는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성경이 이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왔었던 그런 기록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고대 문서에 쓰여 있는 시적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만일 고대인들에게 핵폭탄이라는 게 있어서 미사일이라는 게 어떻게 점화되고 그 유도 장치에서 ICBM이 대륙간으로 날아가서 이런 식으로 폭발해서 라고 길게 설명해 주면 예? 이듀 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상하게 다 보았을 거란 얘기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한 얘기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란 얘기죠. 꺼지지 않는 신의 불화살을 하늘에서 진노의 불길을 내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와 그러면서 쏘까 우와 쏘까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보지 않는 것, 자기가 겪지 못한 미래, 뭐 또 다음 세대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그 전 시대에 눈을 갖고 바라보기는 참 힘듭니다. 또 이 속도와 힘이라는 것도 자기가 정말 크게 차이도 아니고 요만큼이라도 위에 있다거나 동등하다라면 그러면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습게 보이는데 요만큼이라도 그 속도나 힘이 뒤지면 그것은 뭐 요만큼이 뒤진 던 많이 뒤지던 천근만근의 무게로 인간을 떠밀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같은 에휴 씨발 올해 몇 년이야 올해 2024년이라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착각이죠. 2024년이라는 같은 이 시간에 물리적인 그런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 아직까지도 중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고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
197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직 존재하는가 하면 아직 다가오지 않는 22세기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몇몇 존재할 것입니다. 물 마셨어. 이 중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중세의 그 기사와 귀부인과 몇 양반, 옛날에 그 양반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중세인의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분석한 글들을 보면 대단히 재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비에 대한 지식, 천문학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심지어 굉장히 공부를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24시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먹는 것에 대한 생각과 동물적인 것에 대한 생각으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철학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은 거의 없었으며, 또 인간이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또 프라이드를 어떻게 가지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뭐 사고방식이 띡 들어가면 무슨 낭만이나 뭐 개뿔이나 뭐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뭐. 물론 그들이 외국 전장에서 흘렸던 땀이나 피와 또 조국에 대한 충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이 벌였던 전쟁이 국제적인 정세에서 또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자신들이 간 것인지 그 뒤에 100번, 200번, 수천 번만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 귀에는 씨알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자신들이 공산주의에 맞서 죽을 힘으로 조국을 위해 맞서 싸운 모든 것을 부인하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긍심을 박탈하려는 그 모든 것들로 보일 뿐이지, 그 어떤 새로운 정보도 새로운 사고방식도 가려져 있던 진실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꼴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이라크 전쟁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고 난다라고 이제 아마도 이라크 전쟁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고 난다면 그 전쟁에 나갔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꼴통이 되어서 돌아와서 수십 년 뒤까지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면서 후손들을 괴롭힐 것인가는 알 수 없게 돼.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완전히
꼴통이 되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 어떤 명분을 가진 싸움에서도 그 어떠한 명분을 가진 전쟁에서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 대량 학살을 해야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저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싸웠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그분들을 증오하기보다는 무척 연민의 정을 그렇게 그분들에게 연민의 정이 그렇게 들게 됩니다. 또 매스컴에 비춰지는 정치인지 나발인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가끔씩 우리를 뒷골 띵 하게 때립니다. 아, 뭐 국민들이 알게 뭐야. 뭐 파병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알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 정치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뒷골 띵 하면서 백성이라는 글자의 근원 자체가 사실 기분 나쁜 얘기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폴레옹 편에서. 예전에는 이 국민이나 시민이나 이런 개념이 있기 전에 백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귀족이나 위정자들이나 왕후 장상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끌어져야 하는 무지한 것들이 국민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을 거야 입니다. 뭐 그런 것에서부터 특히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뒷골이 띵 하다못해 뒷골이 땡겨 오면서 이 눈이 이 뱅뱅 도는 듯한 희한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저에게는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금지곡을 이제 들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로 수천 곡의 금지곡들을 일괄적으로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수천 곡들이 금지곡으로 묶어서 있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였는데요. 테이프 듣고 CDP 들었을 세대입니다. 뭐 그때까지 잡아놓고 뭐 어떻게 했는지 금지곡 옆에 써있는 그 금지곡의 사유들을 읽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웃기고 가소롭기까지 하는 첫 번째 감정이지만 두 번째는 이 모든 이유들이 국민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루고 통치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국민들에게 정보를 유발하곤 하거나 또 대중들이 단결하려고 하거나 그 모든 목적을 방해하기 위한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이제 비웃음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그 공포와 두려움은 이렇게
문화를 마음대로 칼질을 함으로 해서 이 국가에 남는 상처와 상흔과 또 문화, 그렇게 압박을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국가 역량의 축소라는 부분이, 문화라는 것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이 국가적 역량에서 그냥 맘대로 통치하기 불편하면 찍어 눌러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국가를 위해서라는 변명이라도 어느 정도 붙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붕괴할 정도뿐인데,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는 우리끼리 좀 더 오래 해먹자라는 이유로 그 직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냥 그 다음에는 돌아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 중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말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도대체 어디까지 가혹하게 심판을 하고 어디까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충과 효를 그렇게 지지라도 찌기도 강조한 이유가 과연 그것을 인간답게 살려면 충과 효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충과 효를 지지리도 강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 무지랭이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루기 편했기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익이 되고 이 무지랭이들이 살면서 뒷골이 땡길 때 자신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사람들. 우리의 전쟁이 아닌 전쟁을 나갔던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요. 전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죠. 고엽제로 피해를 보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인간으로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참상을 보고도, 그리고 우리하고도 상관없는 전쟁에 나가서 외국의 국민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고, 그들은 사실상 피해자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그런 상황에 몰렸던 것에 대해 붕괴하고 진실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냈던 사람들의 논리를 거들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데 힘을 더 보태게 됩니다. 골 때리는 장면입니다. 아주. TV에서 폭력물이 나온다고 해서 칼 부분에서 모자이크를 갖다 댄다. 폭력 장면에서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 모자이크를 들이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에 많이 바뀌게 되면은
정식으로 법령으로 개정해서 잡아들여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제목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를 탄압했다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귀찮은 이런 죄보다는 국민의 힘을 빠지게 했다라는 죄명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황당해야 화가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황당한 장면을 보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화를 내거나 싸울 만한 가치도 못 느끼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고등술법 아닐까, 않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화든 그림이든 어떤 종류의 예술이든 음악이든 뭐든 간에 논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쟁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에서 그것은 맞고,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싸워볼 분위기라도 나겠는데,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상대방 층에서 치고 나오면 싸울 의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에 넘쳐나는 폭력물, 할리우드 스타일의 영화,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보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각종 정보 전달의 기구들을 범람, 또 그런 와중에 실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의 무서움, 그것이 주먹으로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든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비천한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협박과 각종 제도적인 폭력들, 밥을 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각종 폭력적인 제도, 이 제도권 안에서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다가 정말로 식칼이 흉기라고 해서 그것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장면을 보아야 하는 우리 일장.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다스리고 계도되어야 할 이 무지렁이들로서 너희들이 보고 안 보고 할 것들은 우리들이 판단해서 미리 가린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투욕이 안 생긴다라는 게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어디 이렇게 토론회에서 만난다고 칩시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토론회에 또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저 사람들 보고 뭐 문화 가지고 있는, 뭐 무슨 일면과도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말 나부랭이를, 말 대가리를 꺼낼 수도 없을 거예요, 이미. 에이씨, 그냥 안 보고 살자. 그러나 안 보고 살자 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그들은 우리가 안 보고 살자라고 고개를 돌려도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다루기, 누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매스미디어와 정부와 각 예술의 통치에 대한 권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안 보고 살지 L18이라고 얘기해 봐야 그거는 못 떼어먹는 포도를 보고 돌아서서 여우꼬랑지 많은 모습,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현실은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고 얘야 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감히 그딴 식의 교만을 떨어도 어쨌든 들을 사람은 다 알아서 듣고 모일 놈은 알아서 듣고 다 모이고 그냥 그렇게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지역에서 웃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21세기에는 통하지 않는 황당한 상식. 21세기에 통하지 않는 황당한 상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동성동본 금혼법 아시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까지 이 국가의 존재했다라는 이 수치를 어떻게든 역사의 기록을 조작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숨겨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진짜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멸망했어야 할 국가가 200년의 수명을 넘어서 무려 300년의 세월을 더 누리는 바람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족같은 이 주옥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성동본 금혼법도 사실은 정말 잠깐 아주 한시적으로 이 나라가 끝도 없는 무지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존재했는가. 그런 악법이 이렇게 센츄리, 이 세기라는 단위를 거쳐서 여기에 존재했었다라는 그런 현실. 지랄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그냥 가던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탄력 붙어서. 탄력. 예. 왜냐하면 시간은 우린 편이고 뭐라고 이야기한들 시기가 너무 많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결국 그 정도로 무지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 퇴장할 때 보면 말입니다. 한 방에 퇴장합니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정년에 밀려서 서서히 사회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실제 세계,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자신들이 상상한 1970년대 혹은 19세기, 17세기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는 지역에서 잘난 척하고 있다가 날아갈 때 보니까 한 방에 수천 명, 수만 명도 또 확 날아가 버려요. 그 바람이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바람인지 또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인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한두 번 스쳐가는 바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바람이 불 때마다 경쟁력 없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경쟁력, 사고의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어떻게 본다라면은 강제로 개화되어 식민화되고 외국 군대가 들어오고 지금도 외국의 무력화, 문화권 안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이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만큼은 기형적으로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 검열과 심의를 하면서 자신들이 정의를 지킨다고 믿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야말로 가장 경쟁력이 없는 낙후된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물러날 때는 말없이 한 방에 떼서리로 사라질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 이설의 정치 철학 TV는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바퀴벌레처럼 암약하며 끝까지 살아남아 그들의 서슬퍼렇지도 못하지 뭐 사실은. 퍼렇다는 말도 좀 아깝다. 아무튼 서슬퍼렇다고 칩시다. 서슬퍼런 검열의 검열의 칼이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서슬이 퍼렇지도 않고 내가 볼 땐 이젠 그게 칼인데 뭉뚝해서 그 이젠 몽둥이가 되다시피 한 그 녹슨 칼로 아무데나 대고 휘두르니까 그러니까 다치지. 응? 뭉뚝거린 칼로 아무렇게나 대고 막 휘두르니까 다쳐. 그러니까 막 파상풍 걸리고, 응? 이게 차라리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게 낫지. 날카로운 칼에 베는 게 낫지. 이 뭉뚱거린 데다가 베니까 파상풍 걸리고, 어? 휘두르던 칼들은 사라지고, 그들은 사라져가도 우리 유령방송국과 이설의 정치철학 TV와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의 수억의 바퀴벌레들과 이 어둠의 세력들은 끝까지 암약하여 그들이 사라져간 후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즐거운 지저김을 지글지글 바글바글 울풀 것입니다. 노래 들읍시다.
쥐든 마듯 뜻밖의 역조라나 질청으로 그 비와서 사또 피간이요 붙여놓으니 육방이 손동은다. 본관은 생신잔치 갈 대로 가랴 하고 주도제비 좀비가 공방을 불러서 사출을 단 소포진을 펴고 벽보장 둘러라 손을 둘러 불을 단좀 나는 줄 고치고 호배를 연전한 집사를 불러 중복을 제리고 도군도굴 이렇게 죄를 내리라 도사령 불러 나조를 등뒤 급창에 불러 정경을 신치하라. 희생행수에게 근근히 본부거대 의사또 허신 모양 서울 사진 양반이라 희생을 비거니 그 사이도 다리 없이 착취를 가르쳐라. 이리한 작품발언제 그때 구성이 일어서며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초합질 날인가 싶고 어서 가봐야겠소. 와서 선생 아무를 흠집 없이 내지는디 내가 관동사를 지내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합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야 둥나너여 말은 허여보지요. 수위 찾아갈 여지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사도 이러거든요. 어허이러 당하는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못 채겠다. 마루 앞에서 나서도 꽃이 피고 손을 치니 그때여 조정들의 구경문에 적혀졌다. 어다 그 동무가 올 때가 제모였는데 해같은 맛배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맛배를 해같이 들어매고 사복간을 도다리며 아뱅원사 출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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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뱅원사 출두 허업친다. 두세 번 외나는 소리에 바람이 막 쏙 부러지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수비명 구경꾼이 독담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의 서리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 수령 정신이 잃고 이리저리 비실을 자행어동 장관이라. 사령들은 나발을 고추먹지과 홍이에 대포도 총오래 햇빵포로 뿜 이마를 설파 받아지고 빗어지고 비추고 쭉 흘린다는 놈 활등 발표에 자빠져서 아이고 부부는 누워 아무 일 없는 누 호루루루 나가 오리고리 큰일 났다. 해같은 맛배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맛배를 해같이 들어매고 해같은 맛배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맛배를 해같이 들어매고 해같은 맛배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맛배를 해같이 들어매고 사분간을 도다리며 아뱅선다 출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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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뱅선다 출두 호흡친다. 인도나 중국만 같아도요, 똑같은 불교를 믿잖아요. 인종도 다르고 계절도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다양성이자 이것을 이제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은 복잡성입니다. 중앙 집권이 되면은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부패하기 쉽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권력의 폭주가 생길 수 있죠.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획일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획일성이 쉽기는 하지만은 이 획일성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느님이 들어주신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배척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이제 놓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중앙 집권의 문제, 지역 분권의 문제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고, 비판을 하면 지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달라서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세력들이 그들만의 촌락을 이루고 삽니다. 지역이 달라서도 지역에서 그들만의 촌락을 이루고 살기도 하죠. 그런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각자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대두되면 이단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저것들은 이단이니까 저 조질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차라리 종교가 다르면은 문제가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같은 기독교 내 안에 있는데 해석이 달라져서 이단으로 정해져서 조질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중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연등회를 한다라고 쳤을 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거대한 축제도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하는 울릉도 호박역 축제도 있을 것이고 전남에서 하는 딸기 축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제들을 봤을 때 규모 면에서 보면은 연등 축제가 훨씬 크겠죠? 죄송합니다. 연등 축제는 문화유산이고 그러니까 반면에 울릉도 호박엿 축제나 전라도 쪽 딸기 축제는 작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참가해서 몇 명이나 이러한 것들을 먹겠습니까? 이러한 면들을 보았을 때 크기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다양성의 이제 관점에서는 필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교는 다양성을 용인하니까 이단 논쟁이 없는 거예요. 크기 차이는 있어도요. 이단 논쟁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정치에 인용해 보자. 우리나라의 정치판, 그 다양성을 존중해서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연동형을 인정해 선거제도를 준연동형으로 바꾸고 선거를 치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보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비례후보로 선출된 의원들이 선거제도대로 치른 뒤에도 그 내부에 그들은 다양성을 서로 인정했어요. 다양성을 인정했어요. 그 필연성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치기 논쟁이 없습니다. 비례정당일지어도 그 내부를 보았을 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큰 집이라고 외쳐대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녹색정의당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녹색당은 아예 그냥 민주당의 지역구를 비례정당으로 먹었던 당이고,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민주당 비례정당으로 나왔잖아요. 1, 3번으로 해서 3번으로 비례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 지역 투표에서도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지역구를 내서 진보당도 호남의 지역구를 냈습니다. 영광과 곡성에 각각. 민주당을 이겨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진보당은 일찌감치 총선에 진 이유로 제 친구가 전남 호남 쪽에서 딸기 농사를 크게 짓고 있어요. 간호했던 친구인데요. 남편은 식품영양학과 박사예요. 얘네가 일찌감치 딸기 하우스를 합니다. 크게 해요. 아주 크게. 그런데요. 일찍이 학교 다닐 때 학생회를 했던 아주 정치 성향이 짙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정당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이유가 이번 8월에 정당대회에 우리 민주당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제가 김민석 의원을 지지했기 때문에 도와줘라. 이현주 의원과 김민석 의원 좀 도와줘라. 말하려고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했는데요. 자기 진보당이래요. 왜냐면 그 친구의 그동안의 취향을 내가 봤을 때 성격도 알고 잘 아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헐,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전화는 이쪽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진보당 지지해. 그리고 우리는 총선 이전에 이미 대선 이전에 진보당 다 지지하기로 다들 어르신들부터,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딱 중반에 걸쳐졌는데요. 하기로 했대요. 그 조합에서. 그래서 다 그렇게 단결해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상처 많이 받았대요. 민주당한테. 그만큼 단결하고 믿어서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고 했는데, 상처받은 게 이낙연 씨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문재인 정부한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의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야 뭐 학생회에 들어오라고 스카웃이 많이 왔는데 안 들어갔어요. 저희 학교는 일단 학생회에 들어가서 만약에 학생회장이 되면, 학생회장 될 일도 없었겠지만은 되면은 연문물을 갈아야 돼요. 연문물을. 저희 집은 이제 그 당시에 IMF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형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있어서
뭐 하나 하면은 찍어야 돼요. 정점을. 용의 머리는 못 대도 뱀의 머리는 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욕망 덩어리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보당은 일찌감치 내려와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 좀 그렇고 참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을 이겨야 된다라고 굳은 결심으로 피는 굳으면 안 되니까 그런 혈기로 또 이제 조국혁신당은 한 달 살이 프로젝트로 돌입하지 않았냐. 뭐 진보당 같은 경우는 뭐 일손이 부족한 곳에 가서 어르신들의 환심 사기 위해서 또 뭐 다 내려가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힘든,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고추 농사 있잖아요. 지지대 세워갖고 농사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고추 농사입니다. 고추 농사는요, 탄저병도 걸리고요. 고추 사이사이에 중간잎도 따줘야 되고요. 이게 수확하는 것도 일입니다. 수확하는 것도. 근데 이 전업으로 농사하시는 분은요, 더욱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고추가 크면은 한 높게까지 크면 160까지 커요. 이 고추가 나무처럼 커요. 고추가요. 하루 일당이 15만원, 20만원 선이라고 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할 수 있고 뭐 국내 노동자도 고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일손 부족하대요. 하루 일당 15만원짜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후보들이 와서. 15만원이 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와 그러니까 이 정당 내부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아니면은 이 정당을 지지하는 이제 단단한 내부 이제 정당 핵심 지지자들이 내려와서 도시 내부에 있는 지지자들이 다 내려와서 다 해주고 있었대요. 진작부터. 수학철 때부터. 이들을 어찌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범진보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런 것을 말하면은 이재명 의원과 조국 의원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입니까?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자체가 자체적으로 네거티브 선거 공약으로 민주당을 맹공격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 자체가 그렇게 선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에도요, 이 팀워크를 이뤄서 하잖아요.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서로 막 싸워요. 그런데 이 게임 내부에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지랄 같은 게임 캐릭터가 있어요. 이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 다크 템플러가 있어요. 다크 템플러. 얘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상대편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 교란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난도질을 만들어놔요. 하이템플러는 보이기라도 해. 아주 쥐약이에요, 쥐약. 짜증나요, 짜증나.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 나오기 전에는, 얘는 미네랄도 많이 요구하지만은, 얘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만들어서 없애야 돼. 병력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게임을 할 때에도 이 교란시킬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오기 전에 그들을 감별해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 공격 무기를 만들어내서 방어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부터 미리 만들어내요. 이 바깥으로는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포토캐논부터 깔아요. 지상과 어디야? 말도 안 나와. 공격이 다 가능한. 방어책으로 주 무기를 넣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혁신 당과는 태생 자체가 달라요. 태생 자체가. 성향도 다르고 비전도 다른데 왜 자꾸 큰 집이라고 그러는지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뭐로부터 갈라치기를 하는 것인지. 그 갈라치기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뭐로부터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이재명 의원과 조국 의원을 우리 지지자들이 뭐로부터 갈라치기 한다라고 규정을 짓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씀으로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태생 자체가 달라요. 총선 한 달 앞두고 정당 만드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만들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이템 주워먹은 정당이? 이런 말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을 겨냥하는 소나무 정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진보당이든 녹색정의당이든 민주당을 겨냥하면요 다 밟아놓을 거예요. 어디서 겨냥해요? 조국혁신당은 안 되는데 소나무당은 송영길은 된다고? 됐다 그래요. 안 돼. 소나무당도 안 된다고. 조국은 안 되는데 송영길이 왜 돼? 송영길 씨 거기서 탈당해서 오실 기회 충분히 드렸어요. 시간. 송영길 씨도 이제 안 돼요. 송영길 씨도. 송영길 씨도 지지했지만 어떻게 탈당하고 오라는 말씀을 드립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셔야죠. 탈당을 하시든지. 그러기 때문에 정당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구만. 모 채널에서 정당 만들었다고 비난이나 하시고. 만드는 건 쉽지만 깨는 건 어려워요. 다들 성인이시니까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챙겨주지 않았네, 챙겼네, 서운해 하시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 하신 적 보셨습니까? 일주일에 법원을 4번, 3번을 가도 유동규가 어머니가 발인을 오늘 하는데 이틀 전에 장례식 발생됐으면 법원에 출석 못한다고 이미 말했었을 것입니다. 법원도 웃겨. 고지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서 허탕치게 만들어?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조국 혁신당 때문에 일주일에 영광을 3번을 가요, 3번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사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광 군수 후보로 나오신 장세일 후보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응원도 응원이지만 지인도 찾아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줄을 내주는 방법밖에 없다. 어차피 쌀 소모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밥 해먹지 않습니까? 햇반 사서 드시지 마시고 이참에 쌀 사셔서 쌀 후루룩 닦아갖고 밥 하셔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밥 드시면은요, 전자레인지 돌려 드시잖아요. 밥에 있는 글루텐 성분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갓 지은 밥보다는 글루텐의 변형이 돼서 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만에 좋습니다. 밥을 얼렸다 드시면은요. 그러니까 지은 밥을 바로 드시는 것보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쌀을 한 포씩 구매하셔서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밥을 드셔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돈줄 내는 방법밖에 없다. 어차피 먹는 밥 좋은 쌀이니 그 신동진 쌀 드시는 분들은 또 신동진 쌀만 드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연예인 신동엽 씨는 신동진 쌀만 드신대요. 미식가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애주가로도 소문이 나 있지만 그분께서는 신동진 쌀만 드신다라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유명하세요. 그분은. 어쨌든 그래서 돈줄을 내주자. 영광군에 쌀 재고 많이 쌓여 있다라고 들었고, 연희연 TV에서 가장 많은 홍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동참을 좀 이제 뒤늦게나마 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구매 방법입니다. 영광군 농협이라고 치시는 것보다는 영광 쌀 조합이라고 치시면 돼요. 영광 쌀 조합. 돋보기 그 칸에 영광 쌀 조합을 치신 후 엔터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보이시죠? 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제 2024 햅쌀이 출시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출시되었다고. 요거 보지 마시고, 재고 우리는 돈줄 내주러 가는 것이니,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중간 부분쯤에 전체 상품이라고 나와요. 신동진 쌀 10kg, 20kg, 새무청쌀 10kg, 20kg, 세계절이 사는 집 10kg, 찹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동진 쌀 10kg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각각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20kg 있습니다. 20kg.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신동진 쌀 10kg가 나옵니다. 2020년도 산이고요. 잘 보시면요. 이 판매 구성을 이제 제가 눌렀어요. 구매한다라고 하고 클릭을 한 다음에 2023년 신동진 쌀 10kg 클릭을 하니까 수량을 한 개가 떴어요. 그러고 보니 재고가 8,211개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10kg짜리 2개 구매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8,211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는 이제 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 당시라고 보시면 되니까 10월 7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나 줄었는지 사실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요 정도 남아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품목이에요. 2023년 신동진 쌀 20kg, 용량이 20kg죠. 판매 가격 49,000원입니다. 49,000원이고 그리고 판매 구성을 이제 클릭을 했어요.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20kg를 그리고 똑같이 판매 수량 1개 눌러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재고가 8,378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팔아 주어야 할 쌀의 포대 수예요. 8,378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g도 10kg인데 지금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를 구매를 빨리빨리 하자. 돈줄을 내주자. 이 방법으로 옆에 상품 들어왔습니다. 새 무청쌀 10kg고요. 2023년산이고요. 도정은 주문 받자마자 바로 도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눌렀고요. 재고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99,909포 남아 있어요. 지금 급해요. 새 무청 쌀 10kg가 급해요. 이거 다 얘 배송 무료 배송이거든요. 28,500원입니다. 얘 빨리 팔아줘야 해요. 근데 이게 새 무청쌀 20kg가 또 남아 있습니다. 얘 지금 급해요. 이제 저는 쌀집이 쌀집이란다. 떡집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얘 빨리 팔아줘야 한다. 이 새 무청쌀 10kg 어떡하냐. 마음이 이 숫자 보고 나니까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 쌀 오래되면 박음이 나오잖아요. 쌀벌레. 이거 해결을 해줘야 한다. 새 무청쌀 20kg는 동일 연도고요. 판매가 53,000원. 배송비 여기 쌀 다 무료예요. 다 무료예요. 그리고 동일 상품 온라인 쿠팡 11번가 G마켓 기타 등등 들어가시면요. 더 비싸면 비쌌지 덜 비싸지 않습니다. 판매해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소비자와 판매자가 그러니까 생산자가 직거래지 않습니까? 쌀 조합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런 상품이 판매되지 않으면은 농부들이 생산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러면 종자가 품종이 개발되지 않고 우리나라 품종이 이제 퇴화되면서 나중에 멸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베트남 쌀 안남미 같은 거 먹고 그런 애들은 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쌀들이 이제는 폭리를 취하게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질 좋은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후도 급변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좀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아까 10kg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9,974포 남았습니다. 저도 이런 걸 좀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구매하거나 보니까 이렇더라. 얘는 유기농 쌀이래요. 사계절이 사는 집 10kg. 판매가 35,000원이고요. 배송비란을 제가 이제 캡처하면서 잘려갖고 무료라는 게 확신이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한번 확인을 더 해보셨으면 하고요. 재고량 얘도 9,957포예요. 도와주십시오, 제발. 찹쌀은 2023년산이고요. 10kg밖에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판매가 33,000원. 역시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재고는 983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찹쌀이 제일 적게 남아 있네요. 그리고 주소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결제 기타 등등 입력하신 다음에요. 무통장 입금이 가장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통장 입금 체크하신 다음에 은행 계좌번호 적으시고 배송 시 제가 왜 무통장 입금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배송 거기 쓰시게 되면은 택배 요원분들께서 기사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명 기재 내용이 있어요. 그 칸을 보시면은 주문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칸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 칸. 그 칸에다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에만 그러니까 배송 시 요청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요. 이 배송 시 요청사항이 택배 기사님들이 보시는 요청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농협쌀조합원들께서 보시는 내용이고 탈곡하실 때 보시는 내용이신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이 택배 기사님들이 보시는 내용이 아니신 것으로 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통장 입금으로 눌렀고 입금 시 입금자 명은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썼어요. 제 이름 동일해요. 하지만 입금 시 입금자명 기재해서 주문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동일하지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장세일 후보 보고 주문합니다. 뽑아주실 거죠? 뿌잉뿌잉 이렇게 썼어요. 민주당 당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지목을 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장세일 후보 보고 주문합니다. 또는 장세일 씨 추천 후보 주문합니다. 장세일 후보 권유로 주문합니다. 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대중이 있을 때 사고가 나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그러면 외면받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이 대책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간호사기도 하지만 응급구조사기도 하거든요. 거기 빨간 모자 쓰신 분, 거기 까만색 뿔테 쓰신 분,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구조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지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목을 해서 말을 하거나 기재하잖아요. 상대방이 읽거나 보거나 들은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대요. 그러므로 무통장 입금과 입금자명이 다르진 않지만 보라고 장세일 후보 보고 주문한다라고
이게 썼으면 어떨까라는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뭐 다른 방법 있으시면 각각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 우리 할 일은 일단은 뭐 예비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6시까지지 않습니까? 이후 또 본 선거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 안에 구매를 해줌으로써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쌀 한 푸대로 사실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원들로 민주당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정과 다른 민주당, 개혁된 민주당, 친문이 척결된 민주당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합을 보여주고 개딸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럴 때 우리가 또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또 쌀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홍매화와 이준석, 명태균과 국회의원,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 기타 등등 뇌피셜을 근거로 한 저의 썰전은 2부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2부예요, 2부. 뇌피셜 2부 기대해 주십시오.